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업한 시간표를 이용해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여러가지 함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각 반의 시간표가 이런 식으로 한 열에 모두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표를 여기 이렇게 조회하고 싶은 반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표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이 작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여기 노란색 셀에 조회하고 싶은 학년 반을 선택하면 여기 전체 시간표에서 그 반의 시간표가 자동으로 선택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선택된 시간표가 이런 표의 형태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조회하고자 하는 학급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고요. 오늘은 한 열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표를 일반적인 시간표 형태로 바꾸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엑셀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인덱스 함수와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엑셀에 새로운 함수가 등장하면서 더 손쉽게 이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작업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함수들이 추가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적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엑셀만큼 단순한 수식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추측인데요. 왠지 조만간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몇 개의 함수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감입니다. 먼저 인덱스라는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인덱스를 입력하고요. 이 인덱스는 첫 번째 인수에 범위를 입력해주고요. 두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에서 이 범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행과 열의 값을 입력해주면 이 두 개의 숫자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해당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반환해줍니다. 예를 들어 2행 3열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이 0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전체 범위에서요 2행 3열을 입력해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교차하는 이 0이라는 값이 반환된 것입니다. 엑셀에서는요 이 인덱스 함수가 등호 입력하고 인덱스 범위는 여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전체 범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쉼표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수는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행과 열의 값을 입력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열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언제나 열 번호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열 번호를 입력해주는 세 번째 인수에는 1을 입력해도 되고요. 생략을 해도 인덱스 함수가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숫자 1을 입력하면 괄호 닫고 여기 첫 번째 값에 해당하는 과 a라는 값이 반환되었죠. 두 번째 값인 수학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등호, 인덱스 함수, 범위는 똑같죠. 두 번째 값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입력하고 범위가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열 번호에 해당하는 값은 1을 입력하거나 생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괄호 닫고 엔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학이 반환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세 번째 사회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첫 번째 인수에 범위 입력하고 세 번째 값이니까 3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하게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값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미리 범위로 입력을 하고요.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인덱스 함수, 범위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에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값의 위치를 이 범위를 선택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엔터 입력하면 아이고 여기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이 결과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하게 배열로 반환될 것인데, 여기 클릭해 보면요 지금 이 파란색 점선의 테두리 안에 함수의 결과가 입력되어야 하는데 다른 값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배열이 주변 셀로 흘러 넘쳐서 여러 셀의 값이 입력될 때 다른 값들이 방해꾼처럼 존재한다면 배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범위를 조금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범위는 5 곱하기 7, 그러니까 5행 7열의 범위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시퀀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시퀀스 함수 5행 7열이니까 5 쉼표 7을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수식을 입력할 때도 범위를 입력하는 대신 이 배열의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입력한 함수를 지우고요. 등호 입력하고 다시 인덱스, 데이터 범위 입력하고 쉼표,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 시퀀스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5 쉼표 7 가로 닫고 그러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굳이 여기 범위나 배열이 입력되어 있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동일하게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도 범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 시퀀스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엑셀에서 보았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어레이 포뮬러를 적용시켜 봐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참 재미있는 함수가 여러 개 추가되었는데 람다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의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구글의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맞춤형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상품을 판매한 총 금액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총액에서 10%의 세금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총액이 입력되어 있는 이 4셀을 선택하고 곱하기 괄호 열고 1-30% 그리고 엔터. 아이고, 제가 10%를 공제하겠다고 했는데 30%를 공제해 버렸네요. 그냥 30%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람다 함수를 사용해 보겠는데요. 방금 입력한 수식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4셀에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이 수식은 이 4셀의 값을 대입한 자리에 다른 금액을 넣으면 우리가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변수처럼 사용하는 값을 특정한 문자로 치환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아서 A, B, C와 같은 알파벳을 입력하는데요. A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식에 람다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lambda 가로 열고 그런데 지금 도움말을 보면 이 람다 함수는 두 개의 인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코딩을 할 때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의 값을 할당하듯이 첫 번째 인수에 우리가 사용할 변수를 지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A 입력하고요. 쉼표 그리고 마지막 가로 닫아주고 엔터. 그런데 에러가 발생하죠. 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여기 람다 함수를 이용해 만든 수식은 현재 수식을 정의했을 뿐 어떤 값도 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닫는 괄호까지가 함수이고요. 이 다음에 다시 여는 괄호를 입력하고 이 수식에서 필요한 A의 값을 대입해줘야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4셀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되죠. 사실 이 자체만으로는 람다 함수의 실용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위에 있는 데이터 메뉴에 가서 조금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이름이 지정된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도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별한 함수를 만들 때 대단히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람다 함수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람다 함수 첫 번째 인수는 수식에서 변수처럼 사용할 식별자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한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를 입력하고요. 이렇게 하면 3개의 변수를 선언한 것이 되고요. 다시 쉼표. 이제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A와 B를 곱하고요. 이걸 다시 C로 나누는 이런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입력한 닫는 괄호까지가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계산 결과를 얻으려면 람다 함수 안에서 선언한 A, B, C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주어야 올바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람다 함수 안에서 A, B, C의 순서로 이름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해주는 값이 순서대로 A, B, C가 됩니다. A, B, C를 10, 10, 20으로 해보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 전체 함수는 10, 10, 20이라는 값을 차례대로 A, B, C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정의한 A 곱하기 B 나누기 C의 계산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 반환해 주는 것이죠. 한 번 더 람다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람다 함수 이번에는 이름을 2개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A와 B의 평균을 구해 볼까요? 에버리지 함수 입력하고요. 방금 입력한 A와 B를 에버리지 함수에 넣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람다 함수죠.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름으로 정의한 A와 B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괄호 열고 입력한 순서대로 A와 B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10과 9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람다 함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글의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이 람다 함수는 고급 배열 함수의 도우미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람다 함수를 도우미 함수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 함수와 함께 추가된 몇 가지 고급 배열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입니다. map, reduce, bycal, byrow, scan, make array. 이 중에 오늘은 map 함수를 알아볼 텐데요. 함수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ap 함수와 함께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map 함수는 첫 번째 인수에 이런 범위나 배열을 넣어주고 두 번째 인수에 람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구조의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map 첫 번째 인수에 범위나 배열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쉼표 배열은 여러 개 입력할 수 있지만 연습이니까 하나의 배열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기 위한 수식을 람다 함수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람다 함수 입력하고요. 첫 번째 인수 우리가 사용할 변수의 이름을 입력해 주는 것이죠. 그냥 A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람다 함수는 map 함수의 도우미 함수의 역할을 하는데요. 방금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a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었는데 이렇게 도우미 함수로 사용할 때는 람다 함수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이 a의 값을 여기 ma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입력한 범위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ma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E3에서 G7까지의 범위를 첫 번째 인수로 입력해 주었는데 이 범위에 있는 값 하나하나를 람다 함수의 a에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이 전달되어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고 다음에는 2가 전달되어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다음에는 3이 전달되어서 람다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 그냥 a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a의 값을 그대로 입력하겠다는 의미죠. 람다 함수의 가로 닫고 map 함수의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졌죠. map 함수를 이용해서 1을 전달받아서 1을 그대로 입력했고요. 2를 전달받아서 2를 그대로 입력했고 3을 전달받아서 3을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구조의 배열에 새로운 값을 매핑해서 배열을 만들어주는 것이 map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을 좀 채워볼까요?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map 함수 첫 번째 인수는 범위나 배열이죠. 아까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에는 도우미 함수로 람다 함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r이라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꼭 알파벳 한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쉼표 입력하고요. 여기서 이 r은 어떤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범위에서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 하나하나가 저 r에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값이 r에 전달되어도 굳이 r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코리아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람다 함수에 닫는 괄호 map 함수에 닫는 괄호 그리고 엔터. 동일한 구조의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졌죠. 여기 다시 한번 map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map 첫 번째 인수 범위나 배열이죠. 쉼표 도우미 함수로 람다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를 이번에는 코리아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입력한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코리아는 텍스트라고 해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첫 번째 인수는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된 값이 문자라고 해도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쉼표 입력하고요. 이번에는 ma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되어 있는 범위에서 값 하나하나가 코리아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이 코리아에 100을 더해 보겠습니다. 람다 함수 가로 닫아주고요. map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원본 배열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는 람다 함수에 입력되어 있는 우리가 정의한 수식의 계산 결과가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map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표를 만들 것인데요. map 함수를 사용하려면 원본 배열이 필요하죠. 제가 만들려는 시간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등호 입력하고요. 시퀀스 함수 매일 7교시까지 5일 동안 수업을 하니까 7행 5열의 배열을 만들어 볼까요? 뭔가 대충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1교시 수업이 여기 1번 자리에 오게 되고요. 2교시 수업이 여기 2번 자리에 오게 되고
3교시 수업이 여기 3번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되어서는 안 되겠죠. 1교시 수업이 1번 자리에 오고요. 2교시 수업은 이 자리에 오고 3교시 수업이 이 자리에 오고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원본 배열을 이용해야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는데 5행 7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이 시퀀스 함수로 얻어진 결과를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좌우를 반전시키면 왠지 비슷한 구조의 값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트랜스포즈라는 함수입니다. 여기 시퀀스 함수 앞에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포즈와 시퀀스 함수를 이용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구조의 배열이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사용할 배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맵 함수 사용하고요. 첫 번째 인수는 여기 이 범위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쉼표, 두 번째 인수에는 범위에 있는 값을 전달받아 새로운 배열에 입력할 결과값을 만들어줄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인수는 단순하게 a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람다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값의 위치 번호를 이런 식으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배열이 만들어진다고 확인했었죠. 그래서 수식에 인덱스 함수를 입력하고요. 과목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쉼표, 조금 복잡한 구조인데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맵 함수가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한 이 배열에서 차례대로 1, 8, 15, 22 이렇게 값을 전달해 주겠죠. 그리고 이 값들은 A에 저장이 될 텐데요. A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여기 인덱스 함수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그 결과는 A번째에 있는 과목을 A 위치에 전달해 주겠죠. 자, 제가 노가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맵 함수가 여기 있는 1을 람다 함수에게 전해주겠죠. 그러면 람다 함수는 이 값을 인덱스 함수에게 전해주어서 인덱스 함수는 1번 위치에 있는 과학이라는 과목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 다음 맵 함수는 다시 여기 8이라는 값을 람다 함수에게 전해줄 것이고요. 람다 함수는 이 8을 다시 인덱스 함수에 전해줄 것이고, 그러면 인덱스 함수는 여기 8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보면 결국은 여기 1번 값이 1번 자리에 오고요. 2번 값은 2번 자리에 올 것이고, 3번 값은 3번 자리에 오고, 7번 값은 7번 자리. 이렇게 하면 월요일 7교시의 값이 모두 배정된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배열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에 있는 과목이 매일 7개씩 요일별로 반복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겠죠. 다시 수식을 처음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맵 함수 사용하고요. 첫 번째 인수는 여기 범위죠. 두 번째 람다 함수 사용하고요.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대충 a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것이죠.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이 과목 범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값의 위치 번호는 이 a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인덱스 함수의 가로 닫고 람다 함수의 가로 닫고요. 맵 함수의 가로를 닫고 엔터. 이렇게 해서 수식 하나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시간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맵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로 값이 입력되어 있는 이 범위를 선택해 주었는데요. 배열의 특성상 이렇게 값이 입력되어 있는 영역 전체를 범위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범위를 관리하는 수식 자체를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트랜스포즈와 시퀀스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그 수식을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넣어주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원본 배열을 직접 입력해서 만들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조금 더 시간표처럼 보이도록 다듬어 볼까요? 여기 왼쪽에 1, 2, 3, 4, 5, 6, 7이 입력되어 있으면 보기 좋겠네요. 자, 약방의 감초 같은 중괄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맵 함수 앞에, 그러니까 등호 다음에 중괄호 입력하고요. 시퀀스 함수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7행 1열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열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쉼표를 이용하고 수식 제일 끝에 가서 닫는 중괄호 엔터. 이번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 요일을 나타내는 월화수목금이 있으면 좋겠네요. 월화수목금은 현재 이 배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과 이 아래에 있는 배열을 연결해 주려면 다시 한번 중괄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는 중괄호 옆에 월화수목금토로 구성된 새로운 배열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여는 중괄호를 한 번 더 입력해 주고요. 요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따옴표를 연속 2번 입력해서 빈칸이 제일 앞에 오게 만들면 빈칸 하나와 월화수목금 5일이 연결되어서 6열의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열 방향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기 때문에 쉼표로 구분하고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까지가 요일이 입력되는 범위이니까 여기서 중괄호를 닫아줘야겠죠. 그리고 금요일 다음에 오는 수식은 요일이 입력된 행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입력해 주고요. 이제 엔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의 수식으로 이런 시간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테고 새로 추가된 맵이나 람다 같은 함수가 낯선 분들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요. 다음에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간표에서 특정한 학급의 시간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